미르나는 사업가의 딸로 인도네시아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시드니에 있는 빌리블루 대학교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제시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인도네시안 부유층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졌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시카는 호주에서 직장을 구해 정착하며 시민권을 취득해 호주 사람이 되었고, 미르나는 남자친구 리프와 결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시카는 고향인 인도네시아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미르나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수다를 떨며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시카는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정한 직업 없이 마약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미르나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돈도 없고 마약을 하는 남자와 왜 만나는 거야?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거야?"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충고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제시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가 미르나를 식당에 남겨둔 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르나는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 리프와 발리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미르나는 당시 제시카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고 제시카가 질투할 것을 염려해서 초대하지 않았죠. 미르나의 결혼식 후 제시카는 마약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로 인해 다수의 법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또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제시카는 자해를 해서 5번이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양로원 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르나는 제시카를 만나는 것을 피했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를 만나야 한다면 절대로 단둘이 대면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났죠. 그러다가 2016년 미르나와 제시카 그리고 또 다른 대학 친구인 하니까지 3명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쇼핑몰 내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제시카는 문자로 친구들에게 커피값을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합니다. 미르나와 하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제시카는 계속 자신이 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5시 16분 약속 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시카는 먼저 일찍 도착해서 음료를 주문하고 준비해 두었죠. 세 사람은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미르나는 미리 준비되어 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미르나는 커피의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몇 분 뒤 미르나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미르나가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르나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세 사람은 5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제시카는 약속 시간보다 무려 90분 일찍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종업원에게 친구를 위한 선물을 사러 간다고 말하고 곧 자리를 비웠습니다. 50분여가 지난 4시 14분 제시카는 커다란 종이봉투 3개를 들고 다시 카페로 옵니다. 그 종이봉투 안에는 아주 작은 바디워시병 1개만 들어있었죠. 그 후 제시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쭉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테이블과 보안 카메라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치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려는 듯 넓게 펼칩니다. 그리고 4시 24분 제시카는 커피를 주문합니다. 이후 펼쳐놓은 종이봉투 때문에 카메라에 잘 잡히지는 않았지만 제시카가 커피를 받은 뒤 커피잔을 움직이는 모습이 CCTV에 확실하게 포착되었습니다. 5시 16분 미르나와 하니가 카페에 도착합니다. 미르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제시카는 미르나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제시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CCTV에 모두 찍혔습니다. 미르나가 쓰러진 후 제시카는 카페 매니저에게 가서 커피에 뭘 넣은 거냐고 묻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수상하게 여겼죠.
그리고 미르나가 마신 커피잔과 커피를 보관합니다. 카페 매니저는 커피의 냄새를 맡아보고 입에 잠시 머금었다가 뱉었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관해 둡니다. 사건 당시 사람들은 간질 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커피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후 미르나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제시카는 미르나의 장례식장에서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르나의 쌍둥이 동생 샌디는 장례식장에서 제시카만이 유일하게 울지 않았던 것을 수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장례식 후 경찰 조사 결과 미르나의 커피에는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미르나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미르나의 위에서도 청산가리가 발견됩니다. 호주의 독극물 전문가에 따르면 한 스푼의 청산가리로도 치사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과 커피에서 검출된 청산가리를 증거로 제시카를 체포합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젊은 부유층 여성의 범죄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와 관중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타나는데요. 이때 제시카는 수많은 카메라와 관심이 깊은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유한 제시카의 집안은 유능하다고 소문난 변호사 오토를 고용했습니다. 제시카의 변호사는 미르나의 사망 원인은 다른 것이라면서 미르나가 사망한 뒤에 커피에 누군가가 독을 탔을 거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시카의 변호사는 제시카가 커피잔을 만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독을 넣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실제로 제시카가 커피잔을 만지는 듯한 장면은 보안 카메라에 담겼지만 제시카가 탁자에 놓은 종이봉투 때문에 청산가리를 넣는 직접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은 제시카가 종이봉투를 탁자에 놓은 것은 보안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산가리를 넣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경찰은 미르나가 결혼식 때 제시카를 부르지 않아서 더 앙심이 생겼다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제시카는 각종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 동안 미르나가 행복한 삶을 살아서 질투심과 복수심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제시카의 전 직장 상사였던 크리스티는 8개월 동안 함께 일하며 관찰해본 결과 제시카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등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시카가 사건을 벌이기 1년 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제시카는 크리스티에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려 든다면 정확한 용량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르나의 죽음 2달 전 크리스티는 제시카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시카는 크리스티에게 너와 내 엄마는 죽어야 한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는 제시카가 정신적인 질환과 불안 증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재판은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 생중계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새벽부터 법원 바깥에 긴 줄이 늘어섰고 방청석은 만석이 되었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제시카에게 한 기자가 당신이 음료에 청산가리를 넣었나요? 라고 묻자 제시카는 당연히 아니죠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카메라 앞에서 기죽지 않는 당당한 태도에 일부에서는 제시카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법당국은 제시카가 커피에 청산가리를 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청산가리를 타는 모습을 담은 직접적인 영상은 없지만 부검 결과와 각종 정황 증거를 보았을 때 제시카가 범인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제시카가 약속 장소를 정하고 미르나의 커피를 직접 주문한 것이 충분한 정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제시카는 커피에 독극물을 타서 친구를 죽인 계획살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획적인 살인은 최고 사형입니다. 친구를 독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총살령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제시카의 집안이 힘이 있어서 총살령을 피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제시카는 호주 시민권자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호주 연방경찰 측에서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에 사형은 선고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게 했죠. 이러한 영향으로 제시카는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청산가리 커피 사건이 일어난 카페는 오히려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참 재판 과정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시기에는 피해자가 마셨던 커피를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미르나의 아버지는 딸이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미르나의 쌍둥이 동생 샌디는 아직도 언니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시카는 20년형을 선고받고 판정이 불공평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의 한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일명 커피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몇 년이 흘렀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살인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